지금 주가의 구조가 얘네가 안 되니까 얘 쪽으로 힘이 가서 받쳐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버텨겨봤자 좋지 못하다. 그 부분을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들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곧 매매를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금 드린 시황 뷰를 기반으로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 물론 중간중간에 따라서 상황 변경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기반을 가지고 매매를 접근하면서 오늘도 수익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0월 23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뉴욕 증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벽에 방어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6.71포인트 0.02%가 하락한 42,924포인트에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주가는 0.18로 상승 마감했고 S&P 500은 마이너스 0.05%로 역시나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제가 전일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린 것은 연속성이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한번 빠지고 다음 구간으로 같이 빠지는 이 연속성을 과연 보여줄 것이냐. 최근에 시장 형태를 봤을 때 연속성을 거의 보이지 않고 하루 하락을 하고 나면 진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 과연 급파동이 형성될 수 있을까? 나는 거기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주가는 박스권이란 표현보다는 그냥 하락이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고 바로 멈추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전형적으로 최근에 증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 기조적인 모습을 그냥 따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좋게 생각하면 너무 강하다, 역시 엄청 강한데,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할 것 같고, 조금 나쁘게 표현을 하면 정말 의도적으로 주가를 계속 컨트롤하는구나, 이렇게까지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기조에서 그냥 조정을 받아버리고, 반등을 하는 기조에선 반등을 해버리고, 상승을 하는 기조에선 그냥 상승을 해버리고, 이런 식의 장이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처럼 주가를 옥죄버리면 그 후폭풍은 역시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닌 게, 주가가 장중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우지수 또한 개장 초반에는 약세로 출발했고 하락골 키우기도 했지만 장 후반부로 들어설수록 주가를 회복하면서 강세로 전환시켜 마감됐기 때문에, 사실 가매수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미국 증시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유동성의 파괴력, 이 부분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신 좋았지만 지금은 저는 계속 경계감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주가의 위치에 대해 설명드렸다시피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계속 매일 눈을 뜨면 제자리예요, 여러분. 눈을 뜨면 계속 제자리고, 주가의 밴드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긍정적인 박수만 쳐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아주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지금 국채 쪽에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전일 국채가 장중에 조금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조정을 잠깐 받았던 부분들을 빠르게 회복하면서 안착했었고, 그 다음에 금리에 대한 우려감들도 생각보다는 시장에서 좀 크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부담감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터졌는데, 거래량이 조금 터진 편이에요. 직전 거래보다 거래가 하루 올라온 게 아니라 한 4일치 평균 거래량을 좀 상회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터진 상태에서 변동성이 좀 없었다, 그게 조금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보여집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주가를 떠받들었다고 첫 번째로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대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인데 지금 트럼프가 좀 우세하다,
뭐 트럼프가 좀 불리하다 뭐 등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트럼프 쪽에 조금 무게가 있는 거는 현물 시장에서의 움직임들이 화답을 해주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면 될 부분인데 아마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지금과 같이 잡아두고 있는 이유는 아마 미국의 대선 때문에 주가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흐름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표현을 했을 때 억지로 붙잡은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밀려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좀 덜한데 지금처럼 버팅기고 있는 과정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겨울철 되면 이제 스키나 보드 많이 타잖아요. 스키나 보드 많이 타는데 처음에 배울 때 그러거든요. 야, 너 이거 보드 잘 타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넘어져 버려. 버티다가 다쳐. 이런 얘기 하는데 허리도 다치고 발목도 다치고 손목도 다친단 말이에요. 넘어질 때 후둑하고 엉덩이 싹 넘어지면 덜 다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힘이 빠져 있는데 그냥 스르륵 하고 같이 매물 소화를 받으면 좀 덜한데 지금처럼 뻗팅겨 버리면 그런 상황이 연출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상태로 봐서는 주가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는 부담은 계속 갖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방어적 전략은 필요로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늘 역시 그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밴드는 크게 확장하기보다는 작은 밴드의 확장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큰 추세보다는 작은 추세의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전일은 다시 한번 고점을 체크업했지만 직전 고점 바로 위에서 하락 마감했지만 직전 고점을 지금 유지한 상태에서 강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보시는 게 맞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등을 하고 이제 아마존, 메타, 구글, TSMC가 조금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 브로드컴 뭐 전체적으로 빅테크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소소한 편입니다. 이제 테슬라가 실적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주가의 향방을 좌지우지할 카드는 아마 테슬라 쪽에서 무브먼트를 만들어낼 때 주가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되어지고요. 이외 종목군들은 특별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물도 현물이지만 시장 자체의 이 거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시장 자체에 대한 거래인데 제가 지금 3대 지수를 읊어드렸는데 다우지수와 S&P 500은 약보합인데 나스닥 주가는 강보합이거든요. 이 3대 지수가 온도차를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유동성이 1, 2, 3번 순서였는데 1, 2가 빠져나가는 가운데 3번이 버티는 그런 현상을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3번이 버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량을 직전 대비해서 올려줬음에도 주가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세 토막을 내서 봤을 때 이 고등어 머리, 몸통, 꼬랑지를 냈다고 칩시다. 고등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고등어가 머리가 가면 이 몸통, 머리 쪽, 몸통, 꼬리 쪽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그 길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라는 것이 이 머리통이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통이 계속 요동을 쳐도 주가 전체가 이 물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의 주가가 가장 부담인 거예요. 몸통이 갔을 때 머리가 갔을 때 몸통이 따라오고 꼬리가 따라오면 이 주가는 반등을 하더라도 시원하게 같이 반등을 하고 급등을 하더라도 시원하게 같이 급등하고 조정을 받더라도 쉽게 조정을 받는데 지금처럼 언밸런스한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왜 이 언밸런스가 생겼냐 이겁니다. 자, 나는 생선의 머리 쪽을 싫어해. 그래서 나는 생선의 꼬랑지 쪽만 먹어. 나는 생선의 머리를 싫어해. 나도 꼬랑지만 먹어. 나도 생선의 머리를 싫어해. 나도 꼬랑지만 먹어. 그러면 세 사람이 고등어 3마리를 놓고 모두 다 꼬랑지만 먹었다 칩시다.
그러면 고등어의 머리와 몸통 쪽은 남겠죠? 그 6토막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6토막이 남으면 그 6토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결국은 쓸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도 이런 식으로 버텨겨 봤자 나중에 돼서 이 두 마리의 가치가 같이 떨어지는, 이 두 토막의 가치가 같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몰려갔던 꼬랑지 쪽에 있었던 시세가 그 시세 꼬랑지 쪽에서 우리 꼬랑지도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모두 다 갖다 버려야 되는 현상이 생기면서 매물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구조가 얘네가 안 되니까 얘 쪽으로 힘이 가서 받쳐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래 버텨겨봤자 좋지 못하다. 그 부분을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제가 보는 뷰에서는 이 구간에서의 매물화 과정들은 계속해서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공격적인 돌파력을 계속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어제 장을 보면 제가 딱 답이 나오는 게 나스닥인데 제가 어제 매매했던 영상에 보시면 이 구간대에 제가 매매한 게 있는데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는 건 좋았어요. 연속성이 없이 쳐져버리죠. 역시 공격적으로 치고 나갑니다. 못 갑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냐. 파괴력이 없어요. 파괴력이. 왜? 단독적인 행위는 파괴력이 없기 마련이거든요. 지금은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개별화되어 있다. 근데 그 개별화되어 있는 것이 전혀 장점으로 읽혀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곧 매매를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금 드린 시황 뷰를 기반으로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 물론 중간중간에 따라서 상황 변경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기반을 가지고 매매를 접근하면서 오늘도 수익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시장이 쉬워 보이지만 제가 볼 땐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장이고 어려우면서 뭔가 많이 감추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구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이런 구간들 무리하지 않고 잘 대응해서 좋은 결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매매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대표였습니다.